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거듭 확인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오늘 헌재 증인 출석해 윤 대통령과 마주한 자리에서도 입장을 바꾸지 않고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분명히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도 국회의원 150명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같은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도 밝혔는데요. 첫 소식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온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계엄 이후 처음 마주한 윤 대통령 앞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분명히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증인한테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 맞죠? 정확히 맞습니다. 의원이 아닌 요원이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 지시가 떨어졌을 때는 707 특임단원들이 국회 본관 정문 앞에서 시민과 대치하는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끄집어낼 요원이 없었다는 겁니다. 본관 안에 작전 요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전 당연히 그게 국회의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윤 대통령 지시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부수고서라도 들어가라는 말을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대통령이 말씀하신 겁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곽 전 사령관이 쓴 말이 바뀌어 왔다고 주장하며 반격했지만 곽 전 사령관은 현직 대통령이 국회 표결을 방해하라고 한 지시 내용의 파급력을 고민한 거였다고 반박했습니다. 2차 통화 내용이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건지 알기 때문에 제가 그 용어를 다 순화해서 썼습니다. 부수고를 그냥 열고라고 했고. 곽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으로부터도 국회의원이 150명이 되지 않도록 의사당 출입을 봉쇄하고 안으로 들어가 의원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150명은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국회의원 정족수입니다. 곽 전 사령관은 또 국회에서 해제 요구안이 통과됐는데도 철수 지시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김 전 장관이 병력 재투입을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다시 병력을 투입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제가 그 다음도 안 된다고 얘기했.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누구한테도 질서 유지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해 윤 대통령 측의 평화적 계몽령이라는 주장을 반박하는 핵심 증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앞서 보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말들에 신빙성을 더하는 증언도 오늘 헌재에서 나왔습니다. 특전사의 국회 투입을 현장에서 지휘한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도 의원을 끌어내란 지시가 있었다는 걸 자신도 전해 들었다고 밝혔는데요. 또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정족수를 뜻하는 인원, 즉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고 한다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는데 이 지시는 곽 전 사령관이 윗선의 명령을 전달하는 것으로 느꼈다고 합니다.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확보 임무를 맡고 자신의 부대원을 국회에 투입한 김현태 707 특임단장.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말을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때 전해서 제가 기억나는 거는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는 식으로 좀 이렇게 강한 어조가 아니고 그런 부드러운 약간 사정하는 비슷한 느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이 누군가에게 들어서 전달하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곽종근 사령관이 상부의 지시를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증인이 생각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도 나중에 다른 부대원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했습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고 하고 사령관이 지시하는 내용도 다른 여단의 부대원들이 들었다. 네. 이제 그런 얘기를 증인이 들었다라고 검찰에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걸 진술했으면 그 당시 기억이 맞습니다. 당시 곽 전 사령관이 화상회의 때 켜놓고 끄지 않은 마이크를 통해서 이 같은 지시 내용이 예하 부대로 전파됐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복명을 했을 때 그래서 누군가가 사령관께 A를 뭐 해라 해서 예 A 하겠습니다. 복명을 하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습니다.
곽 전 사령관 비화폰 통화 내역을 보면 지난해 12월 4일 0시 반쯤 윤 대통령과 5분 뒤엔 김용현 전 장관과 통화를 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당시 윤 대통령이 아직 국회 내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고 김용현 전 장관도 같은 지시를 했다고 여러 차례 진술해 왔습니다. 이로부터 1분 뒤인 0시 36분쯤 곽 전 사령관이 김현태 단장에게 전화를 걸어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고 한다고 했고 비슷한 시각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도 다른 부대원들에게 전파됐다고 나중에 들었다는 게 김 단장의 증언입니다. 내란 우두머리는 윤 대통령이라는 곽 전 사령관의 증언에 신빙성을 더하는 대목들입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국회 본관에 들어간 요원이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은 또 국회에 출동했을 때 계엄군이 실탄을 소지한 상태였다고도 밝혔습니다. 테이저건 사용이나 국회 전력 차단이 논의된 사실도 확인했는데요. 계엄을 경고성으로 선포했고 질서 유지를 위해 병력을 투입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되는 부분이죠. 구민지 기자입니다. 김현태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장은 계엄 당일 실탄을 챙겨 국회로 출동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개인별 2개 단창입니다. 5.5mm 10발 단창 하나, 9mm 10발 단창 하나. 그래서 실탄만 들어있습니다. 군인들은 해상훈련을 가도 총과 탄약을 가져간다며 유사시 적에 대한 것이고 테러 상황에 한정돼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탄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항상 증인이 그 실탄을 가져간다는 것은 그 총기 사용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개인에게 나눠주지는 않았지만 국회 본청 앞까지 실탄을 들고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만약에 확보가 됐다 그러면 실탄을 안으로도 가지고 들어갔을 거라는 취지예요? 그거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탄은 말 그대로 예비이기 때문에 예. 뭐 저희가 뭐 집결지를 건물 안으로 잡았다면 안에 같이 들고 들어갔을 것이고. 처음 계엄 선포 직후 출동 지시를 받은 707 특임대원은 김 단장을 포함해 97명.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한 의결이 임박하자 병력 101명이 추가로 투입되면서 707 특수임무단만 200명 가까이 국회로 모였습니다. 숫자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추가 투입 지시가 된 거죠? 사령관이 지시했는데 그 배경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군을 맡고 있던 시민들을 상대로 공포탄이나 테이저건을 사용하는 방안이 논의됐고 전기를 차단하는 방안도 언급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전기라도 뭐 차단하는 방법 없겠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럼 찾아보겠다. 그러면서 지하층으로 이동했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은 경고성 계엄이었다며 질서 유지를 위해 병력을 투입했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당시 707 특임단장이 보고 들었던 상황은 경고성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이렇게 일관된 증언들이 이어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증인신문 내내 다급하고 당황한 듯한 모습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급기야 직접 마이크를 잡고는 격노한 듯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그러다 심지어 자신을 위해 일했던 부하들을 향해 공작을 하고 있다며 무책임한 남 탓과 비난을 늘어놨습니다. 이어서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의 증인신문이 시작되자 윤석열 대통령도 바빠졌습니다. 연거푸 물을 들이켰고 대리인의 손으로 쿡쿡 찌르며 신문에도 적극 개입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상식이고 한데 왜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고 그냥 묵살해버렸냐. 대리인들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직접 뭔가를 적어주기도 했는데 신문을 진행 중인 변호사를 바꾸라고 다급히 요구하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끌어내라는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인에게 질책한 사실이 없었죠, 그 당시에. 저한테 지시를 왜 이행하지 않았느냐라고 안 했냐고 질책하는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예, 윤갑근 변호사입니다. 윤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지시를 한 게 맞다는 진술이 이어질 땐 헛웃음을 지으며 한참 동안 곽 전 사령관을 응시하기도 했습니다.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라는 말을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대통령이 말씀하신 겁니다.
곽 전 사령관 신문이 끝난 뒤 마이크를 잡은 윤 대통령은 경로 섞인 목소리로 항변에 나섰습니다. 특히 자신의 명을 받들던 부하들을 향해 의도가 있는 공작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12월 6일 바로 이 홍장원의 공작과 12월 6일 우리 특전사령관의 김병주 TV 출연부터 바로 이 내란 프레임과 이 탄핵 공작이 저는 시작된 거로 보여지고요.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 안에는 다짜고짜 전화해서 의결 정족수 안 되게 막아라,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를 어떤 공직사회에서 상하간에 이것이 가능한 얘기인지.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의 경로성 발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 조서를 찬찬히 다시 살폈습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그때그때 유리한 말을 찾으면서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대통령의 품격과 책임감은 어디 있느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MBC 뉴스 유서연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 청문회에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이른바 체포조 명령을 하달받은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이 출석했습니다. 이틀 전 여 전 사령관은 관련 증언에 답변을 거부했죠. 하지만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은 김 전 단장은 수방사 비원 벙커가 구금시설로 좋겠다고 말했던 여 전 사령관이 직접 명단을 불러줬고 잡아서 수방사로 이송시켜라는 지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 정치인 14명이 포함된 체포 대상 명단을 받아 하달한 걸로 지목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한 여 전 사령관은 형사재판에서 답하겠다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이 단답형으로 제가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국회 청문회에 나온 국군방첩사령부 김대우 전 수사단장은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계엄 당일 밤 11시쯤 여 전 사령관이 경찰 100명, 국방부 100명이 올 테니 합동수사본부를 빨리 구성하라고 지시하며 14명 체포 명단도 불러줬다는 겁니다. 14명을 신속하게 체포해서 수도방위 사령부 비원벙커 구금시설로 이동하라는 지시도 받았죠. 정확하게 체포란 말은 없었는데 잡아서 수방사로 이송시켜라. 여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직접 전달받았다면서 받아 적으라고 말했고 자신도 수첩에 14명을 한 명 한 명 받아 적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김 전 사단장은 앞서 여 전 사령관이 수도방위사령부 비원 벙커가 구금시설로 좋겠다고 말한 바 있어 자연스럽게 비원 벙커로 이송하라는 지시로 이해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이 임박하자 여 전 사령관이 전화해 3명에 집중하라고 지시했다고도 추가로 폭로했습니다. 7개조 정도 출동시켰을 때 전화를 받고 14명 명단은 다 있고 3명만 집중을 해라라고 해서 불러준 3명만 전파를 했습니다. 김 전 수사단장은 자신이 명단을 받아 적은 수첩을 검찰 수사본부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